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인 안녕한 부산을 추진합니다. 사상구가 올해 예산 5,533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시책 변화가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민연대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정책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 성급하게 대피하기보다는 문을 닫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1인 가구 비율이 35%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복귀를 돕기 위해 세대별로 부산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가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주거 안정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입주자들의 고립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어울림 부엌 등 소통 공간도 갖추었습니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은 35%,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0%에 육박합니다. 부산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해 공영 장례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안녕한 부산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누구도 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고립 실태 조사를 벌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세대별 지원을 통해 스스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구축과 고립 은둔 청년 원스톱 지원 창구를 개설합니다. 노인들하고 청년들, 중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청년들보다는 노인 세대나 중장년 가운데 고립되는 사람들을 하기는 좋지만 청년들은 그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시는 지난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화재나 활동 감지 센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관제센터가 대응에 나섭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구가 올해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5,533억 원입니다. 지난해 5,080억 원보다 9% 가까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특히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시책 변화도 있습니다. 사상구의 24년 예산 운영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5,533억 원, 사상구가 올해 쓸 구 예산입니다. 지난해 5,080억 원보다 8.9% 늘어났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가 3,74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노인 청소년이 1,514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683억 원 편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눈길을 끄는 부분은 모든 출생아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셋째 자녀 이후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을 일시금 지급해서 2024년부터 출생아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금년부터는 첫째 아이 이후부터 둘째, 셋째 차등으로 해서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는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정액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이어 다음으로 많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괴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하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도 삼락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이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4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 관광 분야 107억 원, 교육 분야 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편 출산 축하금 지급에 이어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위로금, 65살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 추가됐습니다. P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이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의석 절반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현안 사업에 조속한 추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같은 날 전국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의석의 절반인 9석 확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민 첫 공약은 크게 3가지. 남북권 경제수도 부산 건설과 불경 메가시티 구축, 민주당표 부산 발전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시민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만들어가는 또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은 먼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입은행 이전까지 공약을 내건 구체적 실행 전략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국민의힘 탓이다, 민주당의 탓이다를 떠나서 부산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자라는. 민주당은 또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앞당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출범과 신공항 2단계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경부전 철도 지하화 사업의 빠른 추진도 공약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전국회의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제주, 세종 그리고 대구 경북의 대표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과 후보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이 부산, 울산, 경남, 광역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행정체의 개편이라든지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주요한 과제가 공약으로 채택되고 실행하도록. 시민연대는 총선에 앞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무작정 빨리 복도로 나와 대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급하게 현관문 밖으로 나서기보다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고 후 해당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문현동 한 재개발 구역 내 4층 공동주택. 1층 내부에서 불길이 솟구쳤고 4분 만에 주택 내부가 새빨간 불길로 가득합니다. 열려있던 현관문과 창문으로 검은 유독성 연기가 나오더니 순식간에 골목을 뒤덮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을 위한 화재 재현 실증 실험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4층 공동주택을 섭외해 화재 양상과 연기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실험은 빌라 1층에 실제로 불을 낸 뒤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둘 때와 닫아둘 때 하염과 연기 확산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불이 난 1층 현관문 등을 닫고 대피한 경우 2층을 제외한 3, 4층에는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문이 닫힌 1층 화재 현장에서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10분도 되지 않아 화염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문을 열어두고 대피한 경우 불이 번지는 시간도 짧았고 연기도 급속도로 외부로 퍼져나가 옥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져 화염이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이 집처럼 열과 연기가 그대로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분출한다는 거죠. 열린 공간으로 산소가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불길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피난하고 해서 먼저 사안을 판단하고 다음에 행동하고라로 이렇게 바꿨죠. 또 화재 시 불보다 연기 흡입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상황 판단 후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피난 계단에 연기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대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제 사망 사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기가 세대 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인근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가칭 부산 통학안전지도 시스템 이름을 공모합니다. 3월 도입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최우수와 우수 선정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은 70만 4,530명으로 2019년 12월 76만 9천여 명의 91.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해 국제선 이용객은 652만 명으로 2019년의 68% 수준입니다. 김해공항은 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돕고 본인은 세액공제나 답례품으로 혜택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첫 해 부산의 실적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석진, 박재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중복 기부를 포함한 총 기부 건수는 15,312건, 기부 금액은 12억 7,300여만 원입니다. 한 번에 평균 8만 3천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각 지자체별 실적입니다. 부산시는 2,077건에 1억 5,5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시를 제외한 16개 구군의 평균 기부 금액은 6,900여만 원. 이 중 1억 원 이상 모금한 곳은 사상, 영도구와 기장군 3곳이었습니다. 특히 사상군은 1,018명이 1억 6,700여만 원을 기부해 부산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로는 기장군이 1,3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는 2,4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는 기부 건수가 48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선 개인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줘 일석이조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650억 원입니다. 12월 모금액이 260억 원으로 연말 집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22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8억 2천만 원, 전남 고흥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
16개 구군을 더한 모금액은 12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제도 시행 취지인 주민 복리를 위한 기금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액이 1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어떤 광역단체로서의 목표액이 1억 5천을 설정한다는 건 너무 좀 소극적으로 좀 목표액을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남도라든지 다른 어떤 도 단위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좀 목표액을 좀 더 많이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매력적인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외한 지난해 주요 답례품 판매 현황을 보면 전북 장수군의 사과와 제주도의 감귤 순으로 많은 판매를 보였지만 부산의 답례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에 오는 관광객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출향해서 서울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산의 어떤 상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향 부산을 좀 느낄 수 있고 이제 기부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의 격을 좀 높이고 또 그런 상품을 다양화해가지고 부산시는 올해 관광과 결합한 답례품 개발로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개의 답례품에서 관광 상품을 포함한 18개로 품목을 늘리고 목표액도 연간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구 동대신동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 중간 연결 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이 보동길에서 망향로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최근 이곳에 흰천이 덮였습니다. 망향로와 보동길을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망향로와 보동길 사이 연결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요 해가서 회전식 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 시간은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이제 힘이 덜 들지. 회전식 도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 진출입로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층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로 5바퀴를 돌아나가면 위아래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공공도로 가운데 회전식 구조의 도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로의 길이는 131m, 폭은 8.8m입니다. 평상시에 우회하던 도로에 7, 8분 걸리던 시간이 한 1, 2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편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줄기세포 오가노이드와 3D 장기 프린팅 등 우리나라의 최신 바이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과학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 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3D 장기 프린팅을 이용한 갈비뼈 이식 과정입니다. 육종암 환자의 갈비뼈를 절제, 스캐너로 환부를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대체물을 만들어냅니다. 간 이식 수술 현장도 옮겨왔습니다.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인체 모형과 도구로 수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부산과학관이 상설전시관 3관을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대학과 국내 의과학 연구개발 회사들이 공동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와 비슷한 조직을 형성하는 오가노이드 등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미래의과학의 주요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의과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에 선도하는 민간 의료 기업들을 조금 함께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과학 기술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를 또 관람객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관은 이달 말 AI로 배우는 서핑 전시물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도입해 시민들의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가격이 치솟는 사과와 배는 계약 재배 물량은 물론 민간 산지 출하를 늘리는 등 16대 설 성수품 공급을 늘립니다. 16대 품목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밤 등입니다. 이는 평시 1.5배 수준인 25만 7천 톤 공급으로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습니다. 품목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7만 4천 톤을 출하합니다. 배추와 무도 한파 등에 따른 수급 상황에 따라 4만 5천 톤 가용 물량을 최대한 방출합니다. 또 닭고기와 계란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선란 112만 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할인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현장 구매 시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농축수산물 전통시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 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가 자발적 학습 모임 활동 경비를 늘려 지원합니다. 올해 늘린 금액은 40%로 총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아리별 실제 지급액은 당해 연도 선정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공고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부산사상구 장학회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두 155명을 뽑을 계획이며 이들에게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총 1억 6,8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선발 기준은 사상인재육성 장학금 51명, 성적향상 장학금 10명, 예술체육기능특기 장학금 3명 등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